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도 많고 인맥도 넓은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황혼기에 접어들면 오히려 복잡한 관계들이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행복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반면 어떤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안겨주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게 되고 마음도 여려지기 마련인데 이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의 관계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꾸준히 하는 운동만큼이나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관계의 선택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오랜 인연을 쉽게 끊기 어렵다거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의 소중한 노년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지켜줄 세 부류의 사람들과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황홍이를 진정으로 빛내줄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역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아이들의 부모로, 직장에서는 상사 또는 부하 직원으로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어떤 가면도 없이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현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늘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온 분이 은퇴 후 혹시 모를 허전함을 느낄 때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야지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져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또는 자녀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부모님에게 그래도 자식은 챙겨야지 라고 말하는 대신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는 다 컸으니까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 관계는 더없이 소중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애써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는 곧 혈압 안정, 숙면 등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도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기 빨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귀결되는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앉자마자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진 듯이 아유,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다들 나만 빼고 잘 사는 것 같아. 자식들도 전화 한 통 없고 몸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지 라며 끝도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고 조언도 해주고 싶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운마저 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마치 감기처럼 나에게도 옮겨오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노출되고 영향을 받기 쉬워집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에너지를 이런 부정적인 관계에 낭비하는 것은 곧 우리의 건강과 평화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현명한 자기 보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웃음과 지지를 가져다 줄 두 번째, 세 번째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웃음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소소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때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별다른 대화 없이도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우리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오래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또는 사소한 농담에도 함께 크게 웃어주고 우리의 소소한 취미나 관심사를 진심으로 공유하며 즐거워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것과 같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선 큰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함께 웃는 것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화 기능을 돕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웃음꽃을 피우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 멀리해야 할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주려 해도 끝없이 요구하며 늘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 재정까지도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늘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며 부모님의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랜 친구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금전적인 부탁을 하거나 자신의 고민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상대방의 감정 소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부담과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결국에는 지치고 공허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등 신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서 자녀의 일방적인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하며 일방적인 희생이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고갈시키고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소중한 관계와 반드시 피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삶의 여러 변화와 마주할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는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용기를 줍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옆에 있어 주는 것을 넘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그런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병원에 함께 가주거나 말벗이 되어주거나 작은 심부름이라도 기꺼이 해주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증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게 되며 이는 곧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고비를 함께 넘을 수 있는 동반자를 곁에 두는 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담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엄마, 아빠가 다 살아봐서 알아 라고 말하거나 손주들의 작은 실수에도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니 라며 비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임에서 늘 자신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는 듯이 말하며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잃어가면서 자존감이 흔들리기 쉬운데 주변 사람마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린다면 우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는 평화로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대화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설령 반대하더라도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년기를 깎아내리고 훼손하는 관계에 묶여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평화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까이 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과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웃음이 나는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요구만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의 평화와 건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롯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계 정리 작업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꼭 인연을 끊는다는 극단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등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관계들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보세요. 분명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나이에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